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멀티미디어 특화 스마트폰 LG V30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30의 전면을 살펴보면 6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화면 대비 전체 크기가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딱 맞는 크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갤럭시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LG V30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깜짝 놀라운 부분은 무게가 158g으로 상당히 가볍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가벼운데 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한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오로라 블랙과 모로칸 블루, 그리고 클라우드 실버와 라벤더 바이올렛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패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고 이 표면에는 이 독특한 무늬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여타 다른 LG전자의 스마트폰보다는 상당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살펴보면 이 볼륨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은 유심 슬롯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지문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편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붙이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잡아야 하는데 LG V30 같은 경우에는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왼손을 사용해서 해도 위치상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별도의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놓여 있을 때는 화면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노크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LG V30의 디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전면에는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화소수가 조금 작은 편이고 조금 더 키웠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풀비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베젤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엣지 형태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뒷면에는 서로 다른 화각을 가지고 있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화각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이고 광각 화각은 1300만 화소입니다. 표준 화각에만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이 카메라에 그런 탑재된 센서가 약간은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지 품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좀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된 홈 버튼이 내장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V3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건 크게 이렇게 손가락의 움직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비에노와 함께 사운드 기술을 적용했다는 내용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뒷면은 상당히 독특한 무늬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 마감이 이 정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살펴보면 3.5mm 이어폰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어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독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었고 중간에는 USB Type-C 커넥터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USB Type-C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의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마이크로 USB에 비해서 좀 범용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차세대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살펴보면 유심 슬롯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볼륨 버튼이 배치되었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원 버튼이 뒤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옆쪽에 볼륨 전원 버튼이 없는 부분은 조금 처음 사용해 보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V30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OD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켜고 끌 수 있고, AOD 기능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LG전자의 이전 제품들에서는 LCD에 AOD 기능을 구현했었는데 밝기라든지 약간 어색하다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AOD 기능을 살펴보면 음악을 제어하거나 각종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들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LG V30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별도의 홈 버튼이 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켜고 끌 때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 노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살펴보면 앱 서랍이 없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 화면을 설정해서 앱 서랍이 있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G 그리고 이 플로팅 바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음악을 재생하거나 연락처를 추가하는 등 각종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 놓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V30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삼성의 빅시비라든지 애플의 시리와 같은 음성 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G V30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댕이 검색해줘.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들이 과연 편리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화면에서는 각종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고, 이 LG V30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에 좀 특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확인해 보면 카메라 기능에서는 시네 비디오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다양한 럿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런 중급기에서도 잘 넣어주지 않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스마트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색감들을 좀 변경할 수 있고, 이 포인트 줌 기능도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럿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급 사용자들도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LG전자에서는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프리셋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포인트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인트를 찍으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줌을 따라갑니다. 흡사 영화와 같은 기법인데, 이런 기능들은 이 멀티미디어나 특히 사진 기능이 좀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광각과 표준화각 등을 지원하고,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의 디테일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기능을 살펴보면 쿼드 DAC가 탑재되었습니다. LG전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도의 DAC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쿼드 DAC는 3.5mm 이어폰 커넥터를 연결했을 때만 동작을 하는데, 이 프리셋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도 디지털 필터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좌우 밸런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사실 귀라는 것이 조금씩 사람마다 양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LG V30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비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감상할 때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비율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보면 이렇게 양쪽에 좀 레터박스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러한 기능들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LG V30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와 4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LG G6 같은 경우에는 835 프로세서를 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과 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LG V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적인 부분에서 램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퀄컴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CPU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게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리니지 M을 플레이해보면 이 게임 기능을 통해서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6:9 비율이 아니라 18:9 비율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리니지 M이나 다른 종류의 게임들은 LG V30에서 안 돌아가는 게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LG V30의 설정들을 살펴보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와 같은 기능들을 켜볼 수 있고, 소리에서는 진동과 벨, 그 다음에 코드 DAC 기능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코드 DAC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만 동작을 합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홈 화면을 선택해 줄 수 있고, 홈 터치 버튼의 배열이나 컬러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글꼴이나 앱 화면 비율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게임들도 이런 화면 비율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유튜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튜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옆에 랩톱박스가 생기기 그냥 이전 제품도 그랬는데 이 V30에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해상도에 따라서 약간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기능들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AOD 같은 경우에는 켜고 끌 수 있는데 AOD 기능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켜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켜고 끌 수 있는 노크온 같은 기능들도 제공됩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이 지문 보안을 살펴보면 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아까 놓쳤는데, 잠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을 지원합니다. 음성 인식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조금은 독특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V30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감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6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감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고, 코드 DAC의 탑재로 인해서 이제는 별도의 DAP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음질을 들려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만듦새 자체도 LG전자의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재생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LG V30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